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워킹맘들이 많아지면서 기혼 여성들의 직업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높은 회사보다는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수준이 높은 기업들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출산 후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한복제조원, 그리고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도 있지만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 소자본 창업이라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저희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왔는데요.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여성의 소자본 창업 도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성 창업에 유익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잘 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성 창업 코칭 컨설턴트이신 김나미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여성 창업 정보, 저도 알차게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여성들께서 도전하기 쉬운 소자본 창업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참 준비하신 분들께는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가장 고민하는 내용들이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될까? 사실 이 고민이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자영업을 경험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 창업하는 분들도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나 아니면 흔한 아이템들에 대한 선택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아이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창업하게 됐을 때는 매출이 좀 부진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할 만한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그 아이템의 경쟁력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여성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 말하자면 블루오션의 아이템들,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알찬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민해 오시던 그 여성들만이 차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 뒷북 치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아이템들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주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김나연 소장님께서는 여성 창업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성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창업자한테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좀 꼽아드릴 텐데 첫 번째는 수익성을 좀 따져봐야겠죠. 네. 창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자본의 한계에 도착하고 자본의 한계에 도착하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부터 잘 따져보시고 두 번째는 안정성이나 혹은 성장성을 좀 바라보셔야겠죠.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이 유행을 타다가 또 금방 사그라지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대중의 어떤 차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네. 직장에 다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데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차별화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 차별성을 제공했을 때 얼마나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템 속에 이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말씀 다 해주신 거죠? 네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바로 아이템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여성분들이 차별성과 새로움을 다 갖고 도전할 수 있을지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이템군은 이제 다양한데 좀 이제 대분류를 좀 제가 분류를 좀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주변에서 흔한 아이템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창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그 흔하게 들리는 아이템들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지 경쟁에 대해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학습하면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템 군을 좀 나눠본다면 가장 접하기 쉬운 쪽이죠. 외식 아이템 군들에 대한 부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유아 실버 쪽 아이템들 네네. 그리고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웰빙, 힐링에 대한 아이템군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아이템군들 빠질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틈새 아이템들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템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지금 전해주신다는 거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아이템군으로 지금 창업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주셨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속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하나씩. 네. 2015년도 예상 유망 업종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귀가 쫑긋해지겠죠. 네.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우수 아이디어 창업 사례랑 또 신사업 아이템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 등 전 세계에서 31개국에서 400여 가지를 이렇게 목록을 만든 게 있는데 네네. 그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네.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유아 아이템이라든가 또 실버 아이템, 그리고 유행에 처진 옷을 재활용할 수 있는 맞춤 옷 아이템이라든가 어린이 맞춤 교재 제작 서비스, 또 덕고너인 유품 정리 대행 서비스, 어린이 미술 작품을 활용한 기념 제작 서비스, 또 일일 캠프 서비스 이런 아이템들로 조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꼽아주신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 먼저 짚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아 실버 아이템 군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게 해당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살림하시는 주부님들이라면 굉장히 접근성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 설명해 준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그 우리나라에는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불황이 없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얘기죠. 네. 그 우리나라 이 부모들이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어떤 뭔가를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이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맞춤화. 그 1대1로 맞춤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또 고급화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공통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차별화 있게 단 한 사람을 위한 맞춤 교육이나 맞춤 동영상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군들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매년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자녀 시대다 보니까 아무로 이 고급화 추세와 차별화 추세가 조금 더 증가될 전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빚을 내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심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 쪽이 다 이제 아이와 관련되고 뭔가 아기자기하고 손재주가 있고 이런 쪽으로 재주가 있는 분들이 도전하면 쉬울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호탕한 그런 성격이다. 이쪽은 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외식 아이템군들 쪽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데요. 외식, 예, 이분 아무래도 고객을 직접 접게 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활발하신 분들이 많이 맞을 거예요. 이제 유망한 형태의 외식 아이템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을 조금 더 세분화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서 차별화시킨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야채 패스트푸드 전문점 그리고 길거리 팝업 레스토랑이라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피자 가게 그리고 물물 교환 카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전용 카페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 허브 커피 테이크아웃 전문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유망 외식 아이템군을 좀 소개를 역시 외식 쪽 아이템들이 들었을 때 딱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이 중에서 한 가지 또 유망한 쪽으로 소개를 더 해주신다면요? 재밌는 부분은 물물 교환 카페라는 것들 사례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 아이템을 좀 이해하려면은
대만 영화 중에서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요 스토리를 이해를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카페인지를 이해가 쉬운데요. 자매가 있어요. 주인공인 자매가 평소에 카페 창업을 굉장히 희망을 했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처럼 카페를 굉장히 창업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엔 창업을 했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보니까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연히 그 언니, 자매 중에 언니가 교통 접촉 사고가 났는데 네. 그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커다란 꽃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꽃을 가게에다가 갖다 놨는데 네. 손님들이 오시더니 그 꽃을 하나씩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가져가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물건들 하나씩을 놔두고 가져가셨대요. 이 주인공 주변 사람들 다 착하신 분들만 착하신 있나 봐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많은 물건들이 쌓이게 됐는데 네, 그 네. 동생이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물물 교환에 대한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카페 네.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필요 없는 걸 내놓고 필요한 걸 가져가는 물물 교환 카페가 이제 아주 성업을 하게 됐고요. 네. 뭐 조건은 없어요. 와서 커피를 마셔주는 조건이니까 네. 매출도 올라가는 네네. 이런 형태의 개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경쟁이 심한 카페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운영이 힘든데 하나의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는 부분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의 신선함으로 입소문까지 끌어내면서 네. 수익 채널을 다각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영화 이야기이긴 하죠. 예,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예. 있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이 바탕에는 정말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고, 네, 서로 좀 신뢰도가 많이 형성이 되는 관계에서 이제 잘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제주도에 이런 형태의 무인 가게가 굉장히 맞습니다.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요즘 기류를 또 새롭게 타고 있는 아이템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김나희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네. 아이템들이 시대를 또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하는데요. 최근에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볼거리, 건강한 즐길거리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더 살펴보면은 옥상 정원에서 키우는 야채 가게, 예, 굉장히 좀 특별한 괜찮네요. 케이스죠. 네네. 그리고 뭐 친환경 건축 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요즘에는 내가 스스로 집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재활용 물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 사람과 환경에게 이로운 친환경 세탁소, 네. 또 지역 가게 연합,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친환경 이 키워드에 많은 분들이 확실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역시 좀 유명한 직종을 한 가지만 좀 꼽아 주신다면요? 네, 그 친환경 세탁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예. 이 우리 세탁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 부부가 운영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오피스 주변에는 꼭 세탁소가 항상 있죠. 있고 네네. 또 수익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는 우리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 많다 보니까 이 옷의 세탁에 대한 것들이 다시 관점을 바꾸어서 네. 친환경적인 세제를 활용해서 무해한 사람한테도 환경한테도 무해한 그런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라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 피부, 특히 아토피 걱정이신 분들은 이런 데 주저앉지 않고 가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역시 괜찮은 아이템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괜찮은 아이템 너무 많이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친환경과 또 결부시켜서 많은 분들이 웰빙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아이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건강과 웰빙 그리고 요즘은 힐링이라는 그런 주제는 뭐 여전히 꾸준하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건강 아이템 쪽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면요, 뭐 채식 정육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채식 정육점 좀 안 네네. 어울려 보여요. 언뜻 들으면. 네, 그렇죠. 채식 정육점? 선호하는 채식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정육도 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거기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서 네.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고요. 네네.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건강 화장실 가게라는 것들도 좀 이건 뭔가요? 아이디어고요. 건강 화장실 가게는? 예, 이제 이게 섭취하는 만큼 네. 올바른 배설에 대한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 놓은 네. 건데요. 그리고 이제 도심을 테마로 한 이제 보도 여행에 대한 것들을 컨셉을 잡아주는 것들, 그리고 LED 식물 재배 공간을 가지고 이제 그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업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피크닉 음식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쪽 아이템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그러네요. 네네네. 네, 이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쪽으로 꼽아주실 건가요? 역시 이제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이 좀 네, 저희 관심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가는데요. 네.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배달 사업은 기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대한 자유로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수익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좀 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식사 배달업은 웰빙이나 힐링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고객층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당뇨병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 비만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국내 거주 중인 이제 외국 분들 혹은 뭐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아주 굉장히 크다. 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정확한 영양적인 데이터와 이제 객관적인 내용들 그리고 꾸준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 준다면 네네. 아주 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다이어트 배달 사업이 운영 네, 중에 예. 있는 있는 거죠. 중에 있는 사례들을 예. 저희가 소개해 제가 드리는 진짜 거죠.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다이어트 한다고 집에 닭가슴살하고 샐러리가 넘쳐 흐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네. 재료만 사놓는다고 또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실천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꾸준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이제 그래요. 먹기가 좀 예, 편하니까. 그리고 들인 돈이 아까워서도 먹을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고령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 아이템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니어 전용 카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2020년도가 되면 고령화가 15% 정도,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15%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하고 다른 시니어들의 행동 특성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커피를 즐겨 마시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시니어 전용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니어들이 이제 많이 자주 찾아오셔서 네. 이제 서비스를 누리는데 또 커피를 돈을 내고 마시기엔 좀 아까워하는 현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입장료 위주로 받는 게 좋고요. 대신 부수익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시니어들이 관심 갖는 건강 정보나 문화 강습 또 혹은 뭐 이 여가방 등을 이용해서 유료 정책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매월 월간으로 유료를 해서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네. 한 번 다녀가는 카페 개념이 아니라 이 헬스클럽처럼 매일매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련화되고 굉장히 멋지게 만든 약간 경로당 분위기처럼 그렇게 네. 가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네. 좀 말씀드리면 사실 예전에 다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만 가는 커피 전문점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연령이 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간다면 굉장히 시장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유망한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단순히 제목만 나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콕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분께서 중요한 점들을 찝어 주시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까지 알려주신 아이템 외에도 네. 더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있죠. 이제 블루오션을 개척하신 그런 사례들인데요. 실제 네네.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아, 있고요. 그래요? 네. 예. 이제 외국에서 조금 그 히트를 치고 있는 경우인데요. 네. 여성 전용 택시 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네. 이제 여성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직접 그 취업 같은 개념으로 개별적인 창업을 가능한 부분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성행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창업을 돕는 소셜 펀딩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 리더들을 위해서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명품 선글라스를 단기 대여해주는 이런 쪽도 선글라스 대요. 예,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재미있는 사례는 이제 여자가 쇼핑을 하면 남자가 이제 결제를 해주는 어떤 조르기에 대한 이런 쇼핑몰들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3D 입체 프린팅 제작 서비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 유망한 업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험생 맞춤형 자동 노트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운영이 되고 뭔가요, 있습니다. 이거는? 뭘 노트 정리해 주세요. 그럼 해주는 건가요? 네,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네네. 보기 편하게 편집하고 이제 오. 약간 학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찾아보면 또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쪽이 또 이 창업 아이템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물론 구체적으로 많이 살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짚어주신 아이템들 새해 들어서 네.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거죠? 네. 예, 그렇죠. 이제 빠르게 대답이 안 대답을 못 아이템들을 하시나요? 쭉 네. 설명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그 아이템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네네. 어떻게 해야지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아이템 하나하나별로. 하나하나. 네네. 네. 그래서 이 시간 더 주목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여기 와서 다 풀어주시면 두 분의 본업에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저희가 괜찮으시죠?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극히 일부분이니까요.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소장님도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보다는 미래가 더 밝은 우리가 내년도에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끝으로 두 분께 이런 아이템들을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뭐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김나희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네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 있으면 남편의 옷이나 아이들 옷을 굉장히 잘 꼬매고 잘 수선하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리폼 창업을 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리폼업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고 새별화까지 되고 있는데 이 여성의 어떤 타겟 고객은요. 네. 엄마의 옷을 리폼해서 아이한테 주는 아, 또 다른 눈으로 네. 이제 차별화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작은 능력과 타고난 재능을 그냥 버리지 말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중민 소장님께서는요? 네, 뭐 근래에 제가 상담을 좀 받은 사례가 있는데 네네.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신데요. 네. 쇼핑몰을 이제 구축을 해서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공동 구매하는 아이템들이 흔하지 않지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방 용품이라든지 액세서리 용품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척을 해서 들여오는 겁니다. 뭐 수입하시는 분들 통해서 네. 아이템을 전 세계적인 사이트에서 서칭을 해서 구매를 아이템을 들여와서 같이 공동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역업인데요? 네. 근데 직접 수입하는 경우보다 많은 분들이 들여오시는 들여오는 아이템들을 데서? 혹은 네네. 이걸 들여와 주세요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팔아드린다는 어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됐겠죠. 네네. 근데 수익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례를 네. 좀 봤습니다. 하나의 블루오션을 개척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주부님들 중에서 이게 네네. 블로그로 운영된 네, 경우가 충분히 많잖아요. 가능합니다. 육아와 여성용품 예. 쪽에서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네. 너무 많은 정보 풀어놓으시면 두 분께서 힘들어 하시니까요.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희망찬 그런 기운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두 분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더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성의 소자본 창업 이제 어떻게 첫 단추를 끼는 게 좋을지 살펴봤다면요.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나섰을 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뭐 장단점에 대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코너로 문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쌀쌀한 날씨 속에서 크리스마스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